안녕하세요. 구글 클래스룸 달인 유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구글 클래스룸의 점수 매기기 기능을 활용하여 한 학기 전체 성적 내는 것을 진짜 마우스 클릭 한두 번으로 끝내버리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성적 전표에 일일이 손으로 옮겨 적거나 엑셀을 돌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몇 가지 설정만 해 놓으면 구글 클래스룸이 알아서 자동으로 다 해주기 때문이죠. 이 기능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글 클래스룸의 핵심 기능인 카테고리별 가중치 적용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수 매기기 기능이 정말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몰라서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점수 매기기 기능만 이해하시면 한 학기 성적 내는 것은요, 진짜 일도 아닙니다. 성적표를 아예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이 이미 한 학기 성적을 다 계산해 놨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그 점수를 마우스 두어 번 클릭으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니까 제가요 정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카테고리별 가중치 적용 성적 내기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능인지를 설명드린 후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절대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아참,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의 점수 매기기 설정 중 카테고리별 가중치 적용 기능은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는 여러 항목에 가중치를 적용한 후 각 항목별 점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카테고리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카테고리는요, 성적 평가의 항목을 말합니다. 한 학기 성적은 출석 점수,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점수, 그리고 기타 쪽지 시험이나 평서 점수 등을 모두 합산해서 성적을 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카테고리입니다.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평서 점수를 말입니다. 이 항목들, 즉 카테고리에 가중치를 적용시켜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가중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중치는요, 성적 평가 항목들, 즉 각 카테고리마다 몇 %를 줄 것인가를 말합니다. 제 수업의 경우 전체 100점으로 봤을 때 출석 점수는 20%예요. 중간고사는 20%, 기말고사는 20%, 평서 점수는 4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4개 항목이고요. 즉 4개 카테고리가 있는 것이죠. 각 항목마다 몇 %를 줄 것인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석은 전체 100점 만점 중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몇 %요? 20%입니다. 바로 이 20%가 이 가중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성적을 이 4개 항목, 즉 카테고리별로 주어진 가중치 값으로 계산하여 성적을 내는 것입니다. 이 항목별 점수를 다 더하면 100점이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요, 가중치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구글 클래스룸의 가중치 값은 바로 각 항목별로 정해진 퍼센트 값을 말합니다. 이 가중치 값을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룸 성적 매기기 설정에서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구글 클래스룸이요, 각 항목별 가중치 값을 일일이 다 적용해서 자동으로 총점을 계산해 줍니다. 참 대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구글 클래스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설정 값을 대입하면서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위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둔 시범용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저희 구글 클래스룸의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체의 주제는 제가 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영상 강의, 쪽지 시험, 과제물, 중간, 기말고사 이렇게 4가지를 만들었고요. 이 영상 강의 주제에는 7개의 영상 강의를 올린 것을 제가 임시로 만들어 두었고요. 자, 쪽지 시험은 각 강의를 본 다음에 들어와서 쪽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과제물도 이렇게 올려놨고요. 중간, 기말고사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임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자, 자동 점수 매기기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로 일단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셔서 수업 세부 정보 일반 아래에 있는 점수 매기기 이 항목으로 이동하십시오. 자, 이곳을 보시게 되면 성적 계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카테고리별 가중치 적용 보이시지요?
눌러보시게 되면 3개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총점과 카테고리별 가중치 적용이 있는데요. 이 총점을 누르시게 되면 각 카테고리별로 다 100점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채점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것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총점보다는 카테고리별 가중치 적용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성적 카테고리는요, 최초에 들어갔을 때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래 성적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셔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계속 생성하시면 돼요. 자, 저는 4개로 일단 만들어 두었습니다. 쪽지 시험은 100점 만점 중에서 제가 50%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과제는 100점 만점 중에서 10점을 주겠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요, 각각 20점씩, 20%씩 이렇게 해서 전체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제가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이것이 카테고리별로 점수죠.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뭐 추가하셔도 되고요, 또 빼셔도 됩니다. 만약에 추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성적 카테고리를 추가하셔서요,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소 점수를 난 더 넣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평소 점수는 100점 만점 중에서 한 10%를 좀 하고 싶다. 그런데 남은 100분율이 마이너스 10이죠.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중에서 10점을 좀 빼셔야 돼요. 쪽지 시험에서 40%로 이렇게 하게 되면 100점이 딱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시면 될 텐데 저는 평소 점수를 일단 빼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쪽지 시험은 50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일단 카테고리별 각각의 가중치를 설정하셨어요. 자, 이제 매주마다 제 1강 시험 볼 수 있고 2강 보고 매주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과제를 내게 되면 과제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주마다 들어오셔서 학생의 점수를 확인하시고 쪽지 시험 카테고리 테스트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시험 문제가 뜰 것입니다. 응답으로 들어가셔서 개별 보기를 보시게 되면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전체 점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2점. 자,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과제 보기로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10점, 10점으로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둔 것입니다. 자, 다시 이건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쪽지 시험을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의 점수를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두는 거죠. 9점을 맞았다, 8점을 맞았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친구는 예를 통해서 예를 좀 들기 위해서 모두 만점으로 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돌려주기를 반드시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동 점수 매기기 기능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 학급의 학생들이 2명이 아니겠죠. 뭐 20명, 30명 쭉 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마다 점수를 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자, 돌려주기를 누르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뒤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1강, 2강, 3강, 4강부터 7강까지 다 이렇게 7주가 지났겠죠? 각각의 학생들의 점수를 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의 점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성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텐데요. 현재 예를 들기 위해서 이 쪽지 시험만 본 상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물이라든가 중간 기말고사는 아직 점수 채점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성적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열릴 것입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는 법을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위에 기한 없음, 이것은 각 과제물마다 정해진 기한인데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제목이 보이시죠? 이것은 수업에서 게시판의 제목입니다. 쪽지 시험의 제목.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시게 되면요, 쪽지 시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쪽지 시험 기말고사, 쪽지 시험 중간고사. 자,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카테고리 이름이에요. 카테고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죠. 저는 4개의 카테고리를 설정했습니다. 보실까요? 톱니바퀴를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면 쪽지, 과제, 중간, 기말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뜨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점, 10점 만점, 3점 만점. 이 3점, 10점은요, 각 쪽지 시험의 전체 만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강의 쪽지 시험은 다 맞추면 20점이 되는 거죠. 만점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칸을 보시게 되면요, 학생들이 맞은 점수를 매주마다 이렇게 입력을 해 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 0점으로 기록된 것은요,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제가 이 예를 들기 위해서 일부러 0점으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학생의 성적을 볼게요. 자, 왼쪽으로 오시면 종합 성적이 보일 거예요. 학급 평균은 말 그대로 전체 39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50%, 즉 50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퍼센트를 여러분들이 이 점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는 28.81점을 맞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말고사, 중간고사, 과제는 현재 아무것도 안 봤어요. 안 보고 쪽지 시험만 일단 봤습니다. 7번 쪽지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친구는 모든 쪽지 시험을 다 만점 맞았어요. 100점 맞았습니다. 다. 그러니까 3점 만점에 3점 맞았고요. 3점 만점짜리에 3점 맞았고. 다 맞았더니 50으로 이렇게 기록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왜 50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다름 아닌 카테고리에서 50%로 이렇게 설정을 해 두었기 때문이죠.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십시오. 쪽지 시험은 50%로 설정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말이죠. 앞으로 8강, 9강, 10강 계속해서 쪽지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시험에서 이 친구가 계속 만점을 맞으면요, 이 50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계속 50으로 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두 번째 학생은 자, 기말고사, 중간고사, 과제에 점수가 아직 없습니다. 쪽지 시험만 봤을 때 자, 보십시오. 1강은 10점 맞았어요. 10점 만점에. 근데 2강 쪽지 시험은 빵점을 맞았어요. 0점 맞았습니다. 3강 쪽지 시험은 1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7강까지 모든 점수를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2개의 쪽지 시험은 0점을 맞았어요. 나머지 점수를 다 더하고 그리고 쪽지 시험의 100점 만점 중에서 50%를 가중치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친구는 현재 28.81점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뛰어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매 주마다 우리가 할 일은 각 주마다 쪽지 시험이라든가 그리고 과제를 냈을 때 그 점수를 기록만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종합 성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수를 가지고 한 학기가 다 끝난 다음에는 그대로 점수를 옮겨 적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이제 자, 과제를 냈습니다. 냈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드디어. 과제 점수가 10점 만점짜리였었어요. 이 첫 번째 학생의 점수가 열심히 해서 10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학생은요, 10점 만점 중에서 안타깝게도 과제 점수가 8점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초안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만 두면 점수 이동이 없어요. 반드시 돌려주기를 해야만 반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점수를 잘 기억하세요. 이 첫 번째 친구는 만점입니다. 10점 맞아서 50점으로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학생은 28점입니다. 점수가 이제 달라질 거예요. 자, 한꺼번에 돌려주기를 누르기 위해서는 위에 점 3개 그리고 모두 반환을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네, 돌려주기 눌러볼게요. 첫 번째 학생은요, 10점 만점에 10점이기 때문에 이 10점이 그대로 더해져서 60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8점입니다. 그래서 8점이 그대로 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36.81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돌려주기. 자, 꼭 기억하세요. 8점, 36.81로 바뀌었죠. 첫 번째 학생은 과제 10점이 더해져서 60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봤네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20점 만점에 이 첫 번째 학생은 20점 만점을 다 맞았어요. 근데 이 두 번째 학생은
안타깝게도 16점을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설정에서 중간고사는 20점으로 가중치를 두었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 점수가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자, 보십시오. 60점입니다. 36점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16점을 더하게 되면 52점으로 될 거예요. 또 이 친구는 만점 맞았기 때문에 20을 더하면 80으로 될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모두 반환을 꼭 누르셔야 돼요. 돌려주기. 자, 52점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첫 번째 학생은 80점으로 점수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를 부여할 때 자동으로 계산에 대해서 성적이 계산되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말고사도 이제 봤어요. 기말고사를 봤는데, 자, 첫 번째 친구 학생은 또 만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18점을 맞았습니다. 자, 돌려주기를 할 텐데, 아까는 전체 모두 반환을 눌렀었는데요. 이제는 한번 개인적으로 돌려주기를 해볼게요. 20점이니까 더하면 이제 100점 되겠죠? 자, 돌려주기. 네, 100점으로 채점이 되었습니다. 다 맞았으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학생 18점입니다. 그럼 18점이 더해질 거예요. 그러면 70점이 될 거예요. 자, 돌려주기. 18점을 더하면 70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8강 쪽지 시험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8강 쪽지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쪽지 시험이니까 말이죠. 만들기에서 퀴즈 과제를 누르셔야 됩니다. 자, 제 8강 쪽지 시험 인내라고 가상의 제목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오른쪽 이 과제 만들기 이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잘 보십시오. 대상은 우리 학생들이고요. 네, 됐죠? 그리고 전체 학생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이때 성적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반드시 여기서 쪽지 시험이니까 말이죠. 이 4개 중에서 쪽지 시험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이 가중치가 적용되어서 자동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카테고리 없음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네, 쪽지 시험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쪽지 시험인데 말이죠. 이 블랭크 퀴즈 이 설문지를 이용해서 퀴즈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만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점수가 전체 아마 15문제를 내었어요. 그래서 한 문제당 1점으로 봤을 때 15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할 때, 자, 점수가 10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15점으로 이렇게 변경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블랭크 퀴즈 제8강의 쪽지 시험의 만점이 15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한은 뭐 때에 따라서 만들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주제는 쪽지 시험이니까 쪽지 시험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표는요, 성적을 낼 때 보기 좋게 하는 거인데요. 만드셔도 되고 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시간 없으니까 만들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성적 카테고리에서 이 쪽지 시험을 반드시 설정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점수를 15점으로 꼭 이렇게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제 만들기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할당하는 중이죠. 그러면 8강 쪽지 시험에 이제 8강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쪽지 시험이라고 써 있죠. 카테고리의 이름입니다. 점수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블랭크 퀴즈를 눌러서 점수를 다 확인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친구는요, 15점 만점에 15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15점 만점에 10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쭉 있겠죠. 각각의 학생의 점수를 다 입력한 다음에 이 돌려주기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자, 눌러봤습니다. 돌려주기. 그러면 점수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 8강에 대한 점수는 다 입력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성적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는 7강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8강 쪽지 시험이 하나 생겼죠.
자, 15점 만점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친구는 15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점수가 100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학생은요, 쪽지 시험을 15점 만점에 1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을 하니까 71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참 쉽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9강, 10강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매 주마다 여러분들께서 학생들의 점수를 일일이 다 이렇게 적어서 돌려주기만 하면은 학기 말이 되어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과제를 한 번 냈습니다. 근데 한번 과제를 또 한번 내볼게요. 자, 과제가 하나이죠. 과제를 한번 더 내보겠습니다. 과제 두 번째입니다. 과제를 냈는데 오른쪽에 또 설정을 꼭 하셔야 되겠죠. 자, 전체 학생 구글 클래스룸 건들 필요가 없겠죠. 자, 성적 카테고리에서 과제니까 과제를 꼭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자, 이번 과제에는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한 10점 만점으로 한번 채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10점으로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주제는 과제물이겠죠. 그리고 이제 과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 과제 주제 아래 과제 2가 이제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생들이 기간 내에 다 과제를 다 제출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고 이제 과제 보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다 과제를 낸 것이 다 뜰 거예요. 그럼 일일이 다 보시면서 아, 이 첫 번째 학생의 과제 점수가 참 잘했다. 10점을 줄 수 있는 거죠. 10점을 주고, 그리고 자,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 또 봤더니 이 친구는 조금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해서 5점을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합니다. 자, 이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려주기를 누르셔야 되겠죠. 자, 돌려주기 눌러봅니다. 누르게 되면 네,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점수가 다 이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성적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과제 2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이름에 과제라고 적혀 있죠. 자, 10점 만점에 이 학생은 10점 만점을 맞았기 때문에 총점은 또 100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고 있고, 또 이 학생은 자, 과제가 두 번의 과제가 있었죠. 하나는 8점 그리고 하나는 5점이었어요. 그런데 두 개가 합쳐서 전체 100점 만점에서 10점으로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점을 맞았을 때 점수가 이렇게 살짝 변경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뭐 평소 점수라든가 또 과제라든가 뭐 쪽지 시험이라든가 여러 항목을 계속 만드시면서 점수를 그때마다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를 통해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면 이 종합 성적을 보시게 되면요, 아주 간단하게 한 학기 성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서 이 친구는 100점 맞았고요, 또 이 친구는 70점을 맞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학기가 다 마무리가 되면 굳이 여러분들께서 뭐 엑셀을 돌리고 손으로 쓰면서 이 점수를 다 옮겨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중간고사만 20점, 그리고 기말고사는 20점. 네,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점수는 또 이렇게 빼서 100점에서 40점을 빼게 되면 60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네, 학교마다 있는 그 성적 프로그램 있죠. 거기다가 이제 다 입력을 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적 카테고리별 가중치 적용 점수 매기기 기능을 우리 많은 교수님들께서 활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학기 때 혹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께서는요, 매 주마다 끊임없이 채점을 해 주시게 되면요, 한 학기가 끝난 다음에는 아주 쉽게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으로 가서 설정을 들어가서 점수 매기기에서 카테고리별 가중치를 선택한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각 항목별로 점수를 주고 싶은 항목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백분율로 50%, 뭐 10% 각각의 퍼센트를 설정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와서 저장을 누르면 일단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으로 들어와셔서
자, 쪽지 시험이라든가 그리고 과제, 중간고사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자, 퀴즈 과제를 누르셔서 제 9강 쪽지 시험 이렇게 하고 안내문을 적으신 다음에 아래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쪽지 시험을 만들 거예요. 전체 점수가 13점짜리였었어요. 그리고 성적 카테고리에는 쪽지 시험이니까 쪽지 시험으로 설정을 해 주시는 거죠. 주제는 쪽지 시험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를 만들기라고 누르시게 되면 학생들에게 이제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또 한 일주일 동안 들어와서 이 9강 쪽지 시험을 다 볼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들께서는요, 이 블랭크 퀴즈를 누르셔서 개별 보기를 보면서 점수를 확인한 다음에 이 학생들에게 이제 점수를 부여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학생은 총점 13점 만점 중에서 13점을 맞았고요. 두 번째 학생은 전체 13점에서 10점을 맞았어요.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돌려주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고 자동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채점이 된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쪽지 시험 제 9강을 또 봤죠. 자, 이 친구는 전체 13점 만점에서 13점 맞았기 때문에 100점이에요. 그죠? 두 번째 친구는 13점 만점에 10점을 맞았기 때문에 50%로 다 가중치를 다 계산을 해서 71.53으로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첫 번째 학생 100점 맞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에 만점이 아니라 10점을 맞았다라고 한번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돌려주기를 해야 되겠죠. 100점에서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돌려주기. 그러면 98.28로 이렇게 점수가 2점이 빠지는 거죠. 왜? 모든 쪽지 시험마다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3점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2점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돌려주기를 하게 되면 다시 총점이 100점으로 되는 거죠. 현재 샘플로 두 학생만 입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20명, 30명 이 아래 쭉 학생들이 이름이 쭉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이름 옆에 종합 성적이 있어요. 이 성적표를 보시고 그대로 성적 전표라든가 아니면 학교 뭐 성적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거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출석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이 20점입니다. 현재 여기서는 20점을 제가 뺀 상태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에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출석을 넣고 출석 점수가 20점이었어요. 그리고 쪽지 시험을 또 빼야 되겠죠? 이게 30점 이렇게 바꿀게요. 저장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 출석 점수를 제가 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보기 위해서 이제 출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제를 넣어서 전체 출석 점수라고 하는 하나의 게시판을 만들 거예요. 자, 이럴 때는요, 학생들이 와서 뭐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전체 출석 점수 카테고리에 출석 점수를 선택하시고 해당 점수가 20점이었죠. 20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주제는 중간기 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없으니까 주제 만들기 출석 점수라고 하면 새로운 주제가 만들어지면서 그 아래에 전체 출석 점수라고 하는 과제가 하나 생성될 겁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생겼기 때문에 들어와서 뭐 없나 라고 볼 텐데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댓글 정도 적고 나가겠죠. 자, 이 게시판을 만든 이유는 총점 100점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눌러서 이제는 이제 출석부를 보시고 각 출석부에 있는 점수를 찾아서 이 학생들에게 입력하는 거겠죠. 두 번째 학생도 출석을 참 잘했어요. 20점 이렇게 쭉쭉 다 입력한 다음에 돌려주기를 누릅니다.
돌려주기 눌러요. 자, 눌렀습니다. 성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적표로 가게 되면 전체 출석 점수가 하나 생겼죠. 만점은 2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되는 거죠. 자, 100점 만점 중에서 첫 번째 학생은요, 모든 것에 다 만점을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100점이 나왔고, 두 번째 학생은요, 쪽지 시험 한번 0점 맞았고,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강 쪽지 시험도 0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조금 떨어지네요. 100점 만점에 이 친구는 79점을 맞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점짜리는 A+, 79점은 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학생들마다 한 학기 전체의 점수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능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셔서요, 한 학기가 다 끝날 때 불편하게 손으로 일일이 다 점수를 옮겨 적고 또 엑셀을 돌려서 점수를 또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리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학기 때는 미리 다 계획을 하셔가지고 설정을 잘 해 두신 상태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시게 되면요, 정말 두 다리 쭉 피시고 한 학기 동안에 아무 염려 없이 지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적을 내는 그 기간에 다른 분들은 일일이 또 적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또 구글 클래스룸에 일일이 점수를 넣지 않으신 분들은요, 또 너무나 많은 불편한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들께서는 다 이미 이렇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간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미 다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 클릭 한두 번으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들어왔습니다. 자, 성적 한번 클릭했어요. 한번 클릭했죠? 한 번만에 다 보는 거네요. 두 번도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성적 기능을 잘 활용하셔서 학기 말에 성적 낼 때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대처하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강의 내용이 좀 길었죠. 강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요, 꼭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글 클래스룸 달인인 유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